우리 아들 머슴 만들려고 키운 거 아닙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현장에서 일한 이 손, 벽돌을 쌓고 철근을 묶고 시멘트를 반죽한 이 손으로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상대 어머니가 제 손을 보며 말했죠. 손이 참 거칠으시네요. 이런 손으로 만든 음식 먹고 자란 아드님은 입맛이 좀 서민적이겠어요.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이 손을 누군가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결혼하시면 사돈어른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손주나 봐주시면 되잖아요.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옆에 앉아있던 아들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명문대 보내고 대기업 취직시키고 온 동네가 축하해줬던 그 아들.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주고 밤 10시에 들어와 숙제 봐주며 키운 그 아들. 누가 감히 머슴 취급을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을까요? 그날 이후 일어난 일들, 그리고 1년 뒤 찾아온 놀라운 반전까지. 이 이야기의 결말을 끝까지 봐주세요. 어쩌면 이건 단순히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진짜 존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웠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58세,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아들이 3살 때 아내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현장에 나가야 했고 동료들이 교대로 아이를 봐주기도 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제 아들, 그 녀석이 제 전부였으니까요. 아들 녀석은 정말 착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게. 그럼 아빠 편하게 해드릴 수 있잖아. 이런 말을 하더군요. 중학교 때는 새벽에 일어나 제 도시락을 싸놓고 학교에 가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말렸죠. 너는 공부만 해. 아빠 건강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녀석이 해냈습니다. 카이 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한 거예요. 합격 소식 들었을 때 현장에서 일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동료들이 야, 무슨 일이야? 하며 달려왔는데 제가 우리 아들이 대학 붙었어요. 하니까 다들 같이 박수치고 축하해줬습니다. 그날 저녁 소주 한 잔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더군요. 대학 졸업 후 대기업 입사까지 제 인생의 보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 자네 아들 정말 잘 됐네. 하며 축하해줬고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들도 효자였습니다. 첫 월급 받아서 제게 등산화를 사다 줬어요. 아빠, 이제 주말에 같이 산에 갈까요? 그 말에 또 울컥했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아빠, 내가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생긴 건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통화하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표정이 참 밝더라고요. 결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양가 부모님 상견례하면 안 될까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내심 걱정도 됐습니다. 제가 워낙 평범하니 평범 이하의 가정 환경이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믿어야죠.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아들이 아빠, 강남에 있는 한식당이에요. 괜찮으시죠? 하더군요. 강남. 제가 평생 일만 하다가 가본 적 없는 동네였습니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평생 작업복만 입고 살았거든요. 정장이라곤
20년 전 아내 장례식 때 빌려 입은 게 전부였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봤죠. 야, 아빠가 뭐 입고 가면 되겠니? 아빠, 편하신 옷 입고 오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아들의 중요한 날이고 제가 누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요. 생전 처음 백화점에 갔습니다. 정장 매장에 들어서는데 직원이 절 보더니 살짝 당황하는 표정이더군요. 하지만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어떤 용도로 찾으세요? 아들 상견례에 입고 갈 거예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쪽 제품들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20만 원, 몇 날 며칠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샀습니다. 제 아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서고 싶었으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설더군요. 손은 여전히 거칠고 굳은 살투성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떨리더라고요. 아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고 말고 넌 어때? 저도 떨려요. 근데 아빠가 계셔서 든든해요. 곧 상대편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예비 신부 첫인상은 확실히 다른 세계 사람들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계셨고 아버지는 고급 시계를 차고 계셨죠. 예비 신부는 단정하고 예쁘더군요. 자리에 앉아 인사를 나눴습니다. 상대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돈어른, 저는 그룹에서 임원으로 있습니다. 아, 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순간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 어머니가 제 손을 흘끗 보더니 말했죠. 아, 손이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 말투가 묘했습니다. 격려가 아니라 확인, 아니 평가하는 느낌이었죠. 네, 30년 넘게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혼자 아드님 키우시느라. 아들이 이야기했나 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이었는데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 줬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상대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은 정말 귀하게 키웠어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컸죠. 피아노, 발레, 미술, 온갖 교육 다 시켰어요. 그래서 요리는 잘 못해요. 아드님이 다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제 아들더러 앞으로 집안일 다 하라는 건가? 아들이 저 요리 좋아해요. 괜찮습니다. 하며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어머니가 계속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돈어른, 지금 어디 사세요? 서울 외곽에 작은 빌라 하나 있습니다. 아, 빌라요. 저희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데 거긴 평당 가격이. 가격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노골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상대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자네, 대기업 다닌다고 들었는데 연봉은 어느 정도 되나?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상견례에서 할 질문인가 싶었죠.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건 하는데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그런 건 아이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간섭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 어머니 얼굴이 굳더군요.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죠. 우리 딸 평생 책임질 사람인데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나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예비 신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들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상대 어머니가 제 손을 다시 보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사돈어른, 손이 참 거칠으시네요. 이런 손으로 만든 음식 먹고 아드님이 자랐으니 입맛이 좀 서민적이겠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이 손이 거칠다고? 이 손으로 30년간 벽돌을 쌓고 철근을 묶고 시멘트를 반죽했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 기저귀를 갈고 밥을 해주고 아플 때 간호했습니다. 이 손이 거칠다고? 그래, 거칠지. 하지만 이 손이 내 아들을 명문대까지 대기업까지 보냈어. 참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상대 어머니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결혼하면 신혼집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 쪽에서 전세자금 지원은 할 건데 사돈 쪽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많이 도와줄 형편은 안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꾸려나갈 겁니다. 에이, 그래도 부모라면 자식 결혼할 때 뭔가 해줘야죠. 설마 빈손으로 보내실 건 아니시죠? 그 말에 아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 얼굴도 뜨거웠죠. 사부인, 저는 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줬습니다. 학비,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올바른 가치관을요. 상대 아버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치관으로 집을 사나요? 요즘 시대에 현실적이어야지. 그리고 결정타였습니다. 상대 어머니가 말했죠. 그럼 이렇게 하시죠. 결혼하면 사돈 어른이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어차피 일 그만두실 나이도 되셨고 손주 봐주시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상대의 부부를 똑바로 쳐다봤죠. 사부인, 사돈어른,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상대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며 제 아들을 키웠습니다. 혼자서요 힘들었지만 후회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고생해서 아들을 키운 건 누구 집에 머슴 보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늙어서 자식 손주나 봐주는 할 일 없는 노인으로 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상대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집안 배경이나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스스로 일어선 사람입니다. 도움받은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 아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집안이라면 저는 이 결혼을 반대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들아, 가자.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곧 일어나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식당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할 것 없다.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야. 넌 내 최고의 자랑이고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한 사람이다. 그로부터 1년 후 아들이 다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직장 동료였죠. 첫 만남에서 그 여성이 제 손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손을 보니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그 며느리는 제 최고의 동반자이고 손주들은 제 인생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